목포의 한 재활용 센터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티로폼이 타면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도시 하늘을 뒤덮어 119에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목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훔쳐 달아났던 10대가 범행 12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용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폭락했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비축비어 방출로 다시 하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됐던 특수목적법인이 청산됐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대양산단 사업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목포 도심 하늘이 갑자기 검은 연기로 뒤덮여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목포의 한 재활용센터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스티로폼이 타면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119에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야적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에서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는 인근 하늘을 모두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재활용센터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17대가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특성 때문에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가 난 곳 뒤는 바로 산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 잡는 데 1시간 40여 분이 걸렸습니다. 일반 스티로폼 화재와 달리 압축, 가공을 해놓은 스티로폼 화재라 평소보다 불길이 거세고 연기도 아주 강하게 나와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스티로폼에서 나온 많은 양의 검은 연기가 도심의 하늘을 뒤덮었고 119에는 170여 건의 신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못 그런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연기가 나서 불이 오고 저는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크게 나요. 하지만 목포시는 화재 발생 1시간이 다 되어서야 많은 연기가 나고 있어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 빈축을 샀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전 다른 금은방에 들러서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금은방으로 들어옵니다. 두리번거리던 남성은 진열장을 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잠시 뒤 진열장에서 금팔찌를 꺼내 주머니에 넣고 출입문을 조심스럽게 연 뒤 달아납니다. 여기 레스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거 잡고 이제 열어봤죠. 손 넣어서 이렇게 문 열고 문 나가는 소리만 들었어요. 용의자는 주인이 금은방 안에 있는 안방에 잠깐 들어간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난당한 귀금속은 금팔찌 등 시가 3,300만 원에 달합니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용의자는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15분 전 이 남성은 인근의 금은방에도 들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뒤 착용해 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거부하자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말한 뒤 금은방을 나갔습니다. 한다고 영업시 끝났다고 말했지. 현금 찾아온다 해서 나갔다가 안 들어오더라고. 용의자는 경찰에 용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확인 뒤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해조류 양식 초기의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별 적정 양식 시작 시기가 예보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해 전남저 김 양식 최적 시작 시기는 10월 초인 10월 5일에서 10일, 미역은 10월 중순으로 예상했습니다. 김과 미역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양식되는 해조류로 가을철 이후 수온이 하강하지 않거나 정체되면 어린 싹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어 그의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농수산물 생산자와 서울 시민을 직접 연결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추석을 맞아 우수한 전남 농수산물을 수도권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터에서는 전남적 수산물과 무화과 등 지역별 대표 농특산품 100여 개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에서 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락했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였는데 정부의 비축벼 방출로 다시 하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0kg들이 산지 쌀 가격은 42,522원. 2021년보다 23.6%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농민들의 농업소득도 949만 원으로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생산비와 인건비까지 폭등하면서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는데 올해 7, 8월 들어 쌀 가격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정부 보유 비축벼 5만 톤 방출이 시작되면서 수확기 벼 가격은 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강진 지역 농민 단체들은 강진 통합 RPC의 벼 수매가 선 지급금 6만 5천 원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생산비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지금의 같은 상황에서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6만 5천 원 이상 받지 않으면 저희가 생존의 그 위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다. 농민단체들은 가격 결정권 보장을 위해 농협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매가 결정 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도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함께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다양한 지금 우리 전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올해 쌀값도 하락이 우려되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웠고 장마철 비가 역대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25도로 평년 기온보다 0.8도 높아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7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 강수량은 평년보다 321.4mm가 더 많은 1024.8mm를 기록했으며 역대 5위에 해당합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올해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당초 7월 말에서 8월 초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 해수온이 28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추석쯤 수온이 떨어지면 적조가 발생할 수 있지만 10월에는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8월 30일 여수 돌산도와 고흥 외나로도 해역에 적조 경보가 발령됐으며 양식 수산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됐던 특수목적법인이 청산됐습니다. 목포시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10년 동안 이어진 대양산단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이 사업이 목포시에 남긴 건 뭘까요? 김윤 기자입니다.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인 해산 등기를 마친 데 이어 최종 사업 결산 보고를 승인하고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산단 조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해산을 등기했고 그동안의 채권 채무를 전부 정리하고 완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9월 6일 날 청산을 하는 겁니다. 대양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3년 4월이었습니다. 이곳 150여만 제곱미터 부지에 2,900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시작 전부터 목포 지역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포시가 산단 완공 뒤 2년 6개월 안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미분양 용지를 모두 떠안는다는 책임 분양 조건 때문 심각한 재정 부담이 우려됐지만 민선 5기 정종득 시장은 공사 착공을 강행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이곳에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조선, 세라믹, 신재생에너지, 고기능성 식품산업, 해양레저 장비산업 관련 공장과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착공 전과 공사 과정, 준공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가 5차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CEO는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시민단체들이 책임 분양 해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과 반목이 심화됐습니다. 착공 3년 만인 지난 2016년 완공됐지만 예상했던 대로 분양률은 저조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고업 등 유치 업종을 서둘러 확대했습니다. 채무 부담을 약속했던 목포시는 지난 2019년 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대출금을 변제했고 이 과정에서 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분양률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입주 기업은 조선과 세라믹, 신재생에너지 등 5대 성장 동력 산업에서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 창고업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 5천억 원에 만여 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실제 고용 인력은 1,2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양 산단 조성이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목포시 재정 부담 없이 산단을 조성한 데다 성공적인 분양과 고용 창출도 이뤄내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어쨌든 분양을 완료하고 그리고 거기서 고용이 창출됐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더 협치를 해야 된다. 통 큰 결단이었는지 무리한 도전이었는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양산단 조성 과정은 협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신뢰가 무너진 혼란스러운 목포 지역사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윤지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의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남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의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 선관위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재단법인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제29회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개막 30일을 앞두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전 홍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홍보대사에는 오세득 셰프와 가수 안성훈, 7인조 걸그룹 시그니처 등이 위촉됐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남도 음식이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토록 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미식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회는 학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 모두 20명이 위촉돼 시민참여단 모집과 공론화 운영, 의제 선정 등을 주도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15일 2차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제13대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전남지역본부 위원장에 차상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목포 출신으로 농협 목포중앙지점과 전남 여신관리단 등에서 근무한 차상훈 신임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위치에서 경청하고 공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자 임기는 10월 11일부터 3년입니다. 무더위로 중단됐던 목포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오는 12일부터 하반기 운영을 재개합니다. 사랑의 밥차는 11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한 뒤에 혹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운영을 다시 중단합니다. 또 전국체전 기간과 겹치는 10월 17일과 11월 7일에는 양대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밥차 운영도 쉽니다.